자, 그리고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 아까 이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 입성에 실패한 것,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대 막판에 살인자 발언 이후에 상승세를 탄 전현희 후보는 극적으로 그것도 2위로 입성에 성공을 했죠.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 설명국장이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건희가 살인자입니다. 이건희 윤석열이 실패했어요. 자, 이 두 후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6위에서 5위 탈환을 할 것이냐 이것을 예측했던 전현희 후보는 당선이 됐고요. 정봉주 후보는 안정권이라고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6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전현희 후보가 최종 결과로 보면 2위가 됐고요. 또 그 어제 전까지 종합으로 3위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던 정봉주 후보가 6위를 하는 이런 이변이 생겼죠. 그래서 정봉주 후보는 결국 최고위원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소위 명팔이라는 이재명 팔이라는 그 발언을 하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겠다. 거기에 내가 선봉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이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거든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여론에서 9.98%를 받으면서 여론에서도 6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5위를 했고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 뼈아프게 7위를 했습니다. 7%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특히 어제 그제 사이에 발생한 그 상황들이라서 아마 정봉주 후보는 본인이 과거에 그 명팔이 발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망하기로는 저거는 분명히 우발적인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게 어저께 확인이 된 거죠. 네, 그 발언이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또 이 투표를 한 투표인단에서는 당 내에 최고위원으로 정봉주 후보가 들어왔을 때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초기에 아예 제거를 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의견도 있던데요. 이 최고위원 선거의 결과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일색이 가득하고 거기에 다른 색깔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선 하나도 그을 수 없고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선거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가 저 명팔이 논란 이후에 결국은 6위까지 추락하면서 낙선을 했죠. 그리고 이 민주당 최고위원 결과에 대해서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살인자라고 하는 극언을 한 전현희 의원이 6위에서 2위로 점프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친일 괴뢰 정부라는 말을 한 이현주 후보도 당선권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해서 대정부 질문을 파행시킨 김병주 후보도 당선이 됐어요.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말, 극언, 허위 선동을 해서 최고위원회 진입한 것까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과거 발언들에 대한 본인들의 진솔한 반성이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 과정이어서 그런 것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민생의 장으로 되돌아오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겠다는 그런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앞으로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호남 지역 투표율을 이야기하면서 호남 지역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대표의 최종 득표율 85.4%였던 데 반해서 호남 지역 득표율이 전북이 84.79%, 광주가 83.61%, 전남이 82.48%로 하회했다는 점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제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파 갈등의 봉합 그리고 비주류의 포용도 신임 지도부 과제 가운데 하나일 텐데 이재명 2기 지도부 오늘 22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보낸 영상 축사 메시지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개파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 개파 갈등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그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우리가 배격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는 있지만 이건 원론적인 접근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복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뭐 빠른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그런 기류가 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아까 최고위의 좀 뭐 극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저도 적절한 발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영부인을 대해서 살인자니 이런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촉구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 여당의 반성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첨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